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굿자이가 얘기한 쿼드런트 시어름하고 중요한 건 마찬가지로 로벳 브라더 릴레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예요. 로벳 브라더 릴레이션십 두 가지만 오늘 아시면 돼요. 이건 뭐냐면 척추가 이렇게 있는데 척추가 C에서 5개 있고 여기 소라식 가슴뼈가 있고 허리뼈가 있고 꼬리뼈가 있는데 거꾸로 이렇게 물려서 얘가 돌아가는 방향과 맞춰서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아까 C1, C2도 이렇게 틀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서브옵시탈 머슬의 긴장도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틀어지고 영향을 받아요. 근데 여기가 틀어지게 되면 꼬리뼈가 아파요. 그러니까 교합 조정, 만약에 교합 교정 중인 환자들 중에서 교정하다가 만약에 꼬리뼈가 아프다 그런 건 제 딸이 이제 스프링 타고 나서 꼬리뼈가 너무 아프다 그래가지고 그거 빼고 제가 교합 조정 좀 하고 꼬리뼈 바로 괜찮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치료하는 데가 이제 정골 오스테오패시라는 것들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데 꼬리뼈 치료하는 거 되게 쉽게 치료할 수 있어요. 이런 로벳 브라더 릴레이션을 생각하고 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대체의학이나 이런 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스페노이드 본이거든요. 이 두개골 안쪽에 있는 스페노이드 본하고는 컵시스하고 이 꼬리뼈 쪽하고는 연결이 바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페노이드 본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아까 저작근 중에서 테리고이드 머슬이 스페노이드 본을 잡고 있어요. 스페노이드 본에서 뭐가 나오냐면 스페노이드 본에 피추이터리 글랜드라는 게 있어요. 뇌 바로 밑에 있는 시상하부라는 게 있어서 피추이터리 글랜드에서 호르몬을 분비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 스페노이드 본이 찌그러지고 왜곡되고 힘을 받으면 피추이터리 글랜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게 되는 거죠. 어쨌든 로벳 브라더 릴레이션십에 의해서 사실은 얼굴이 틀어지면 어깨가 틀어져요. 그리고 골반이 틀어지고 로테이션이 돼요. 위아래로 달라지거나 전후방적으로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릴레이션을 이제 따졌던 거고요. 이거는 스타라이카라고 제가 뭐 자료를 드렸던 분들도 계시고 읽어보라고 했던 분도 있어요. 그 사람은 치과 의사도 아닌데 자기가 이렇게 정리해요. 자기 몸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정리해요. 스타라이카 말고에도 이런 것들은 자료 많이 나와 있어요. 교합이 이렇게 틀어질 때 어깨에 틀어진 정도를, 어깨가 이렇게 틀어지면 골반이 틀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엑스바디를 놓고 있는 거예요. 교합에 틀어진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골반의 움직임이 똑같이 이거대로 틀어지지 않아요. 왜냐? 몸에는 보상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이쪽이 많이 과긴장이 되면 걸을 때 어떻게 보상을 하고 말할 때 어떻게 보상하고 턱의 움직임일 때 어떻게 보상하고 보상 패턴들이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교합이 틀어지면 다리 길이 당연히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엑스바디에서는 빨치장의 높이를 달리해서 높이를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를 맞춰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교합을 맞춰줘서 이걸 훈련시켜서 이걸 똑바로 맞추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머리랑 연결되고 처음부터 두뇌 칩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에 영향 주는 팩터가 눈과 치아와 골반뼈 이렇게 세 가지 크게는 골반뼈라는 거는 결국 다리 길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데 교합에서 영향받는 게 한 70%, 포스트롤러지라는 자세학 책에 보면 그다음에 안구랑 그다음에 발바닥에 의해서 한 게 30% 정도 돼요. 눈을 감고 했을 때 우리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눈을 감고 걸어갈 때 눈 높이에 의해서 달라지고 발바닥 높이에 의해서 여러분이 깔창을 어떤 운동화 신을 때랑 구두를 신을 때랑 평평하게 신을 때랑 다르고 그래서 그런 걸 관심하시고 남부터는 제가 운동화밖에 거의 안 신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깔창 깔거나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포헤드 포스처라는 게 거북목 신드롬이에요. 이거는 왜 이렇게 안 좋냐? 여러분들이 뭐 스마트폰을 많이 봐서 거북목이 된다. 어쨌든 간에 교합이 안 좋다더라도 자기가 자꾸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면 이것대로 붙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이게 한 파운드니까 6kg 정도, 반 정도 나는 거니까 이게 점점점 나갈수록 두개골을 몸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렇게 아나토미 트레이닝에서 근육들이 전후방적으로 이렇게 기울여야 되는 것들 똑바로 섰을 때 무게중심점에 이렇게 무게가 놓여있을 때는 6kg 정도 우리가 감당을 하면 되는데 머리가 앞으로 점점점 나갈수록 하중을 받아야 되는 것들을 근육들이 과긴장을 되고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SCM이에요. SCM 머슬들이 얼마큼 긴장을 하고 있고 이걸 당겨주냐에 따라서 이게 나가는 게 달라지는 거고 사실은 여기에는 기도 호흡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호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방으로 나가는 것들도 있어서 여하튼 간에 똑바로 된 자세에도 영향을 굉장히 준다. 이게 당연히 좋겠죠. 이렇게 점점 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된 사람들은 피곤하죠. 무의식적으로 저 선생님 뭐 이런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손을 댄다. 어떤 일을 할 때 노원장이 안 계셔서 뭐라고 그런 게 아니라 노원장님 뭐 차트 볼 때 늘 손을 대요. 늘 손을 댄단 말이에요. 턱을. 그건 손을 대서 턱 교합이 나빠지는 게 원인 그걸 악화시킬 수는 있죠. 그러니까 닭이 먼저나 닭이 먼저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턱을 자꾸 개고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교합 상태가 안 좋고 이런 환자, 그러니까 사람들 보세요. 주변에 누구 친척이나 이런 자세가 좋고 똑바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합이 안 좋더라도 자세를 똑바르게 하면 교합도 옳은 방향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서로 보상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교합을 변화시켜서 치아 위치를 변화시키면 되게 큰 팩터라는 거예요.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까 굿자이가 얘기했던 거 마찬가지로 서브 옵스탈 머슬의 영향들을 얘기하면 뇌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클래스 1, 2의 경우는 그러니까 측방의 움직임, 근육이란 거 아까 이렇게도 보여줬지만 좌우로도 사실은 전후방적인 문제가 훨씬 더 그러니까 자세로 인한 전후방적인 문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틀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틀어지는 게 거꾸로 얘기해. 이렇게 틀어지는 게 바로 눈에 띄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논한 거고 전후방적인 영향들도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긴 하거든요. 사실은 그냥 자연적인 교합 상태에서 클래스 3 텐던시 있는 사람들이 약간 뒤를 서요. 뒤를은 꼭 이거대로 되진 않지만 그리고 클래스 2 텐던시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렇게 하는 기본적으로 자세 자체 근육 긴장도들이 마스터 머슬이나 템포럴 머슬, 저작근들이나 여기 주요한 머슬과 아까 말씀드렸던 서브 옥시탈 머슬의 긴장도에 의해서 그다음에 SCM의 긴장도들이 치아의 교합들에 의해서 긴장도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긴장도들이 이런 패턴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많이 이렇게 그리고 스티븐 호킹 이런 사람들 뭐 이렇게 약간 뭐 파킨슨병 이런 사람들 빈도는 서양인들 코카시안이 훨씬 많아요. 코카시안이라는 거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냐면 클래스 2 텐던시 아까 로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 클래스 2 같은 클래스 2의 텐던시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자세적인 문제가 훨씬 많아요. 디스토니아 뭐 이런 문제들이 훨씬 많아요. 클래스 3 텐던시 있는 사람들 그런 문제를 나타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드물어요. 교근이 이렇게 돼 있는 클래스 3 동양적인 사람들 뭐 아프리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파킨슨병 뭐 아니면 그 다음에 스티븐 호킹 이런 사람들 앞골이 위축돼 있고 좁아져 있고 상악골이 쭈그러들어 있고 앞으로 돌출된 새 모양의 이렇게 된 사람들은 그런 여러 가지 자세적인 문제라는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도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교합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더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근육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 치과 해부학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빈절로 끊어서 우리가 다 배우긴 했는데 그건 해부를 용하기 위한 개념들일 뿐이에요. 사실은 이 거주껍, 파시아라는 게 있는데 거주 껍데기처럼 이렇게 한 걸로 쫙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 홀바디로 연결이 돼. 모든 근육들이 끊어져 있지 않아요, 사실. 편의를 위해서 나눠 놓은 것 뿐이에요. 이렇게 한 덩어리로 빠져나오게 이렇게 해부를 굉장히 잘했죠. 이 사진은 좀 제가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예요. 징그럽긴 하지만, 그러니까 모든 근육들이 연관이 돼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모든 근육들이 연관이 돼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아나토미 트레이닝 책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러한 근육들, 뭐 일부 근육만 제가 보여드린 건데 이렇게 X자로 가 있어서 사실은 교합이 틀어진 사람들의 틀어지는 정도나 측방으로 틀어지는 정도는 기울어지는 정도나 골반이 틀어지는 정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의 치아는 치주인대에 박혀 있잖아요. 근데 치아는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죽은 사람 시체를 가지고 보면 치아는 안 움직여요. 치주인대가 이제 디하이드레이션 되고 다 이렇게 죽게 되면 탈수가 일어나요. 스컬도 마찬가지예요. 수처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가 아니라 학교에서는 대학에서는 이게 수처가 움직임이 없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수처는 다 움직여요. 지나가 버렸네. 그래서 수처 두개골은 움직여요. 그래서 눈을 감고 여기다 귀 앞에 이렇게 손가락을 대보세요. 살짝 한 5g 정도 이렇게 살짝 대보세요. 눈을 감고 살짝만 얹어보시면 눈을 감고 보시면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둔한 사람들은 못 느낄 거고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하긴 할 거예요. 세게 누르지 말고 그거는 호흡에 의해서도 움직이고요. 그 패턴하고 다르게 움직여요. 양손을 이렇게 잡고 하시면 움직이면 두개골을 움직이고 있어요.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두개골은 움직임이 있어요. 호흡, 그러니까 레스피레이터리 리듬하고 그러니까 오스테틱 크레니얼 그러니까 무브먼트 자체의 리듬 자체가 조금씩 달라요. 달라서 패턴 움직임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두개골의 움직임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교합적으로나 이런 거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노이드 몸이라는 게 이게 저편골의 나비뼈라는 게인데 이게 치과에서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여기 관자놀이라고 하는 부분이 관자놀이가 저편골이 난리가 잡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잡혀 있는 게 테리고이드 머슬이에요. 테리고이드 머슬은 굉장히 작은 머슬 중에 하나예요. 미디얼 테리고이드랑 그러니까 레터럴 테리고이드 턱관절을 움직이고 하악을 벌릴 때 당기는 근육들인데
그런 것들이 과긴장을 일으키게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스페노이드본의 위치를 변화시키고 스페노이드본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셉 사진에서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셀러토시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피츄이터리 글랜드라고 호르몬을 굉장히 많이 분비하고 있는 글랜드가 거기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화학적인 영향까지도 호르몬의 변화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스페노이드본에. 그리고 아까 로벳 브라더스 릴레이션을 보면 스페노이드본하고 폭시스랑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스페노이드본의 움직임과 폭시스는 꼬리뼈거든요. 꼬리뼈의 움직임은 같은 패턴으로 돌아가요. 움직임, 로테이션 방향이니까. 스페노이드본은 그압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카이로프락틱 하시는 분들은 스페노이드본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스페노이드본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 조절하는 데 되게 중요하게 영향을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고 여러 가지 계속 중요한 게 나오지만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이 하니까 트라이제미널 러브예요. 뇌에는 12개의 크레니얼 러브가 12개가 나오는데 이 트라이제미널 러브가 굉장히 큰 러브예요. 굉장히 큰 러브예요. 볼륨이 굉장히 크거든요. 트라이제미널 러브. 근데 위치가 어디냐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 귀거든요. 폰다의 바로 위쪽. TMJ 위치 쪽에다 트라이제미널 러브가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뭘 하냐면 눈, 옵타닉 브랜치가 있고 막시너리 브랜치가 있고 슈페리어 알베럴 러브, 구강에서 모든 관계된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링괄 러브 이런 것들, 모터 너브, 센서리 너브, 그 다음에 파라심파테틱 부교감 신경까지 지배를 하고 있어요. 부교감 신경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침을 흘리고 소화를 시키고 굉장히 느긋하게 있을 때, 심장의 심박도가 늘어지고 맨날 처져 있을 때, 그렇죠? TV 보면서 멍 때리고 있을 때 나타나게 부교감 신경이거든요. 거기에 부교감 신경도 반영하고 있어요. 트라이제미널 러브가 자체가 때려 부셔야 하는 상황에 소화를 천천히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심장 엄청 빨리 뛰고요. 혈관은 쭉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크리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이니비스 되고, 글루코즈라는 건 에너지는 당을 높여야 돼요. 혈당을 증가시킵니다. 혈당이 증가되고 아드레날린이 증가돼요. 그 다음에 이 급한 상황에서 화장실 가면 되겠어요? 안 되니까 화장실을 못. 이런 교감신경들은 척추를 따라서 이렇게 나타내지고 있어요. 그런데 척추가 올바르게 딱 서서 그 신경들이 제대로 나아가고 있을 때만이 교감신경이 컨트롤이 것들이 될 수 있는데, 척추가 휘어지고 구조적으로 휘어지면 과긴장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아까 그거랑 거꾸로라 생각하죠. 눈은 조그매지고 쉬고 멍 때리고 있을 때를 얘기했잖아요. 심장은 천천히 뛰고 혈관은 굉장히 넓어져 있어요. 심장은 천천히 뛰어들어도 혈압이 낮아지는 게 혈관이 넓어지면 되는 거예요. 블러드 프레셔가 낮아지거든요. 혈압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소화가 증진이 되고 침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화장실 막 가고 싶고 오줌 말고 뭔가 시크리션은 다 늘어나요. 부교감신경이 늘어져 있는 상황에서. 뇌관 주변부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뇌관 주변부랑 꼬리뼈의 주변부에 거기서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왜 치아의 위치에 영향을 내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구조적으로 치아가 부치부 쪽의 치아들에 의해서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의 액티비션이 많이 되는 거예요. 부치부 쪽에 치아들이 많이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장치 이거 있지만 이거 끼고 있으면 침을 질질 흘려요. 스프린트나 이런 장치를 하게 되면 일단 교합적인 변화들을 주게 되면, 그러니까 약간은 V들을 올리는 쪽인데 방향성으로 가져가게 되면, 그리고 이 마스터머슬의 긴장도를 떨어뜨려주는 방향인데, 그렇게 되면 부교감 신경이 자극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사람이 편안한 위치를 많이 가르죠. 그러니까 구치부가 로스되고 환자가 교합이 안 좋고 구치부가 로스된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으로 싸우는 패턴으로 되는 거죠. 실제로 갑자기 이렇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몸의 기전들은 보상 기전이 항상 따라요. 구치부 다 없다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냐? 그렇지 않죠. 그것들 계속 유지되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적응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임플란트 환자가 와서 호전적으로 싸우고 막 환자들 이렇게 한다, 아니면 교합이 안 좋은 애들 완다. 얘가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이렇게 했다.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학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경학적인 그런 영향들도 있고, 아까 스페노이드본에서 피츄이터리 글랜드에서는 굉장히 많은 호르몬들이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케미스트리는 그런 것들이, 구조적인 영향들이 생화학적인 것들에도 몸에 영향을 줘요.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라이트라는 사람은 치과 의사도 아닌데 자기가 몸에 문제가 생기고 교합이 보스가 되면서 이런 것들을 알아서 지가 스스로 이걸 만들어갖고 1년 만에 이렇게 자세가
로도시스, 키포시스라고 하는데 이제 전후방전 이렇게 배가 나오고 막 그렇게 하는 것들 허리 척추가 이렇게 굉장히 과도하게 S커브를 그리는데 좀 좋지는 않거든요. 1차 방법과 2차 방법이 적정한 수준의 커버리처를 이루고 있어야 되는 거라서 보면 목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가 이렇게 돼 있다가 점점 일부러 뭐 쓴 게 아니라 키도 커지죠. 이 정도 한 2-3cm 정도 커져요. 그러니까 자세가 안 좋으면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신전이 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렉타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스트렉타닷컴이라고 보면 블레너 콘티라는 사람은 자기가 치과 의사는 아닌데 이렇게 교합을 바뀌어가지고 교합을 바꿔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나아지더라. 공황장애 뭐 여러 가지 눈도 잘 안 침침하고 눈물 너무 들지 많이 흘리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 그다음에 비염 뭐 이런 것까지 마찬가지예요. 개선을 시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구조적인 문제를 변화시켜서 화학적인 부분까지도 영향시키고 생명학적인 것까지 영향시키는 거니까 몸에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 사람이 기분이 달라지고 하면 정신적인 영향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구조적인 변화를 안 주더라도 정신적인 걸 그렇게 가져가면 사람은 그렇게 바뀌기도 하고 서로 대먹이가 되긴 하죠. 영적인 부분.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부치부를 낮추게 되면 부치부를 이렇게 없애게 되면 이렇게 되면 앞이 목이 앞쪽으로 빠져요. 부치부 근육의 긴장도 방향성이 이렇게 되고 눈을 앞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들려요. 거북목은 그런 패턴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왜냐 우리가 직립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선이 만약에 부치부가 없는 사람들이 보통 목이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호흡도 잘. 그래서 제 임플란트 환자들이 대부분 부치부 없던 사람들을 하고 나면 턱끝이 약간 들려요. 처져 있던 턱이 들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려고 할 때 턱끝을 keep your chin up이라는 뭐 이렇게 일본 작가의 작품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치부가 로스가 되면 이런 식의 반응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C컵 자체가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아까 비포 사진처럼 되는 거예요. 부치부 로스가 많이 되거나 교합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식의 방향성을 틀어지는 거고 이렇게 처지는 방향이 되는 거니까 시선을 앞쪽으로 들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향 여기 근데 여기서 같은 개념 이 사람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구자의 쿼드런트 시그널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서브옥시탈 머슬의 긴장도에 관한 것까지 같이 나오는 거예요. 부치부 로스로 인해서 이쪽 경추 부분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것들이 컴바인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사람은 하악에도 장치를 쓰고 있어요. 스트렉타라는 장치를 써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스트렉타 이제 장치나 이런 거 장치를 썼던 사람들이 자기 테스티모니를 자기 페이스북에 많이 올려요. 이렇게 보게 되면 운동을 해서 벌어진 게 아니라 어깨들이 저절로 벌어진 거예요. 장치만 쓴 거예요. 보게 되면 이게 2014년 12월이고 한 1년 정도 쓴 거죠. 장치를 쓰니까 어깨가 약간 그러니까 근육의 긴장도이 달라진 게 이게 조금 펴지는 거죠. 자세도 펴지고 허리도 약간 펴지는 거예요. 보게 되면 얼굴을 틀어지는 거 좌우의 머슬에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머슬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좌우의 머슬의 긴장도가 달라지면 고개 틀어지는 정도 달라져요. 안면 비대칭 웬만큼 앞골에 부조화가 있지 않으나 근육적인 요소를 개선시키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다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앞골에 비대칭이 있는 심하게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마찬가지 이 사람들 이렇게 고개를 자연스럽게 찍었을 때 포즈를 취하려고 이렇게 찍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사진을 찍어보세요. 자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자기 교합을 보면. 이렇게 된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셉을 찍을 때나 서클피나 아니면 안면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긴장을 뺀 상태에서 찍으라고 얘기해요. 그럼 의도적으로 뭔가 고개를 틀려고 하지 않고 로테이션, 그러니까 일단 이거 플렉션과 익스텐션, 그다음 로테이션이 안 일어난 상태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찍었는데 정반부에서 봤을 때 귀가 이쪽이 많이 보인다 이런 사람은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귀가 커져서가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뭐가 차이가 납니다. 장치를 뭐 눈이 팽하긴 하지만 여전히 팽하긴 하지만 장치를 끼기 전에 2016년 6월이고 장치를 끼지 않았을 때 상태고 장치를 여기는 끼고 있을 때 상태인데 턱끝이 약간 들렸죠. 그렇죠? 턱끝이 약간 들렸을 때 좋은 점은 기도 확보도 많이 돼요. 호흡, 에어웨이 확보가 되게 많이 되거든요. 약간 턱끝이 약간 들린 상태로 됩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레이버 책의 그 아까 하이오이드본이랑 그것들 보면 사람이 고개에다가 비계를 비고 자는 이유는 왠지 아세요? 이렇게 떨어뜨리면 긴장도가 다 풀어져요. 그리고 눈이 감겨요. 고개를 치켜 들고 나서 눈을 감아보세요. 감기는. 눈을 감아. 굉장히 힘들죠? 이 치켜 들고 눈을 감아보세요. 치켜 들고 눈을 감아보세요. 눈이 잘 안 감겨요.
긴장을 유지시킨 상태에서 그것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모든 머슬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눈이 저절로 스르르 당기는 자세는 고개를 이렇게 우리가 베개를 대고 이렇게 긴장감을 떨어뜨려주는 상태예요. 자발적으로 서 있는 우리가 각성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로테이션이 카운터 클로가지고 되어져 있는 것들이 좋은 상태입니다.